자, 이번에는 코스피에 이어서 최근 난리가 난 코스닥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4월 1200선을 찍었다가 반토막이 나면서 600선까지 밀려났잖아요. 그런데 또 8월 들어서는 열흘새 18%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매수 사이드 칸만 무려 3번 발동을 했죠. 요동치는 흐름 속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증시를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크게 움직였잖아요. 이에 반해서 코스닥은 꽤 오랫동안 외면받았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시장이 너무 혼탁했어요. 상장 종목 수는 유가증권 시장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인의 장이어서 혼탁해 왔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빅2, 반도체 이외에는 뭐 보이지 않았잖아요. 네. 여기다 이제 달리는 말에 채찍질 가한다고 이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가 또 한 번 이제 거의 블랙홀처럼 모든 자금을 흡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많이 부각이 돼 있는데 그게 다시 주춤했잖아요. 거래량이 빠지자 다시 투기 자금은 투기로 갑니다. 2배 레버리지를 추구하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또 가다 보니 약간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많이 올랐고 코스닥은 그동안 좀 부진했던 만큼 지금은 이제 코스닥으로 좀 돈이 옮겨오는 추세도 이제 소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코스닥 기업들이 뭐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펀디멘탈이나 이런 것들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잠깐 투자금이 좀 일시적으로 이동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정책 모멘텀이 7월부터 본격화됩니다. 상장 폐지 시가총액 기준이 높아졌고 동전주 퇴출 기준이 좀 신설되다 보니까 시장을 혼탁해왔던 부실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정리가 되게 되면 연기금이라든가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특히 정부가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하반기에는 코스닥 승강제라고 해서 우리도 코스닥 내 프리미어 리그를 좀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취지의 어떤 체질 개선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물론 뭐 수급 기대감 다 좋지만 궁극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뭐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뭐 이런 마이크론이나 이런 종목은 커졌다고 해서 등치가 커졌다고 해서 뉴욕 증권거래소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갔어요. 1등하면 코스닥 1등주는 곧바로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합니다. 코스닥이 코스피 2부 리그로 전략하고 있다라는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이게 커져야 커질 수가 없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넣으려고 해도 변동성이 너무 크고 데이트레이드 위주의 이 시장으로 진입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또 하나 사실 코스닥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의 영향으로 그동안 코스닥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면 몇몇 급등주나 테마주에만 투자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여전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요? 뭐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을 그래도 보여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이 좋아지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일단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실적, 하나는 수급, 하나는 정책. 이렇게들 많이 꼽습니다. 증권사들의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는 회사, 이른바 컨센서스라는 게 있는 회사가 59개입니다. 한 60여 개 되는데요. 이 회사들의 실적치를 보면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34%나 증가했어요. 그래도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위 랭커 회사들은 돈을 잘 벌고 있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이걸 단기 테마 급등주로 보기는 어렵죠. 실적 베이스가 있는 회사들이니까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급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규제가 조금 먹히면서 다소 변동성이 줄거든요. 그 해당 자금이 코스닥 지수 ETF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닥에 있는 개별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좀 관측이 돼요. 그래서 다소나마 수급에 조금 그래도 온기가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 주신 정책 베이스인데요. 뭐 예를 들면 승강제, 그래서 1, 2, 3부 리그로 나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곧 시행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1부 리그에 들어가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거는 매출, 기업, 뭐 공시 이런 것들 다 믿을 수 있겠네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인증 마크가 붙는 회사들 아닐까요? 그쪽 리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현재 후보군으로 잡힌 회사들은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저점 매수를 더 가야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좋은 어떤 3가지 테마를 놓고 지금 시장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거니까 예전처럼 뉴스 소문에 올라가는 테마형 시장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과거랑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산업들이 코스닥에서 주목받고 있는지 분야별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코스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이오 네. 기업이잖아요. 코스닥 현재 시총 1위도 바이오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바이오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이게 바이오 업종은 사실은 금리와도 굉장히 좀 민감해요. 왜냐? 바이오 업종은 신약 개발이라는 게 정말 수익이 나기까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네. 업종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형 업체들의 경우에는 R&D 활동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주춤하게 임상 되죠. 실험하다가 1, 2차, 2차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3차까지 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기술을 넘깁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동안은 조금 반짝 가다가 좀 내려왔어요. 근데 미국이 고용지표 부진을 이유로 금리 인상 시점이 좀 지연될 것 같다라는 것도 업종에는 좀 호재고요. 최근에 이제 주요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수출 네. 물량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역대 최고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 아직은 반도체나 자동차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성과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바이오주들도 코스닥 반등의 어떤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임상이 1단, 2단, 3단이 가고 있어요. 네. 단계마다 주가가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게 뭐 결과가 발표되면 또 한 번 출렁이고 주식이. 맞습니다. 네. 조심스러운 게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는 주식도 물론 있지만 막연하게 기대감만 띄웠다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테마주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평론가님? 아주 난이도가 높은 질문이에요. 일단은 포기할까요, 그냥 저? 그래서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기술이 있느냐 아니면 기술이 있다고 소문만 난 회사냐 한마디로 찐이냐 아니냐, 이거를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 2상, 3상 성공 이런 기사와 임상 계획 발표 전혀 다른 얘기죠. 네.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 수출 가능성. 네. 가능성이라는 건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기술 수출한다가 그렇죠.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그렇죠. 안 그래서 된다. 기술 수출 가능성 이런 용어보다는 실제로 수출해서 계약금이 얼마 들어오고 있고 마일스톤이 얼마 들어오고 있는지와 같이 딱딱 장부에 꽂히는 현금이 있느냐 이런 걸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약 개발을 쭉 꾸준히 하려면 사실은 기업의 재무 구조도 좀 탄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유 현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요 재무적 투자자는 누군지 이런 것들까지 다 보셔야 되고요. 경영진에 진짜 유능한 의료 전문가들이라든지 바이오 전문가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시는 좀 그래도 믿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많은 좀 기업들이 공시 대신에 보도 자료라든지 기사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안 지켜도 법적 책임이 없죠. 그래서 공시와 뉴스 이 차이도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언제 다 해라고 해서 좀 어렵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문제를 풀어낸다 그러면 또 열매도 더 달콤할 수도 있죠. 꼼꼼하게 공시와 뭐 언론 보도 그리고 뭐 이제 기업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비교해 가면서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도체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또 최근에는 고점 논란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눈에 띄게 올랐어요. 이 대형 반도체주에 몰렸던 자금이 소부장 쪽으로 흘러왔다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평론가님.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원투펀치 큰 회사들이 잘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그 회사들 상황이 좋아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계속 이 좋은 매출을 가져가고 추가로 이제 증설까지 한다라고 하면 뒤에 우리 소부장들이 그 후광 효과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부장 업체들은 식각, 증착, 세정, 검사, 테스트, 기판 같은 전후방 공정 업체들이 많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사실은 조금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에는 이런 소부장 업체들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반도체 기업이 설비 투자를 늘릴 때 코스닥으로 온기가 넘어오고 이 회사들이 속한 섹터 ETF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래서 수급이 선순환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소 이제 조금 주의하실 점도 있죠. 왜냐하면 큰 회사들의 반도체 증설 계획은 지금 딱 나왔는데 이게 완공되려면
사실은 5년에서 많게는 뭐 8년 이상 걸릴 수도 네. 있어요. 그런데 이 발표만으로 소부장 업체들이 단박에 매출이 당장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발표와 실제 매출 사이에 시간적 괴리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내 기대감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얼마짜리 기대감인가, 이걸 좀 잘 판별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반가운 뉴스는요. 기존에 이런 흐름은 원래 있었는데 최근에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또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속도전이 아니다, 전격전으로 하자라고 해서 일본의 구마모토 사례처럼 우리도 빨리 해보자라고 네. 했거든요. 구마모토에는 TSMC가 진출하면서 첫 삽을 뜨고 공장이 완성되는 데까지 1년 10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과거랑은 좀 다르게 좀 그 기간을 단축하면서 실제 소부장 업체들에게 매출이라든지 수주가 좀 더 빨리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일종의 낙수 효과가 있는 거는 뭐 현실인데 하지만 또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그런 장기간에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수석님이 보시기에 이 코스닥에 상장된 뭐 AI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볼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우리나라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2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가장 크게 수혜를 보고 있는 건 HBM의 독점력을 갖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예. 물론 범용 제품은 중국이 우리랑 뭐 따라올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HBM과 같은 고부가치 면에서는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기업에 AI형 메모리를 투자를 하겠다, 첨단 패키지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하면 전공정인지 후공정인지 재료인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AI 관련이라고 해서 나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딱 이제 투자하기보다는 그 기업이 실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지 매출과 기업이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아마 핵심은 AI 투자가 늘어났다는 뉴스가 아니라 과연 그 돈이 실제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는지를 보고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고를 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섹터가 있을까요? 그게 아마 코스닥의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게 2차 전지 배터리일 거예요. 이 계륵과 같은 존재인데요. 캐즘이라고 해서 전기차가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정책을 지금 반하는 네. 정책을 하면서 어쨌든 2차 전지 업종이 중국의 추격과 더불어서 상당히 좀 부진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어떤 물꼬를 좀 트고 있는 게 단순히 전기차만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든가 굉장히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는 기반을 하기 위해서는 기하급수적인 전력 소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안정적이고 고성능인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는 이제 ESS가 좀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꿈의 에너지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도 상당히 좀 유효해요.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라는 건 세 가지를 만족시킵니다. 화재, 위험성을 낮춰주고 주행거리를 더 넓혀주고 충전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아마 2차 전지는 사실은 이제 기대감을 따라가기보다는 실적이 정말 회복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는 저는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2차 전지 업체들이 좀 오랫동안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이제 2차 전지는 끝났다는 말도 있었는데 또 그건 아닌가 봐요. 올해 삼성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ESS 시장이 전년보다 50%는 더 성장할 거다라는 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ESS 출하량이요, 전년 동기보다 한 78%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잡히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ESS가 매출의 총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은 조금 네. 낮은 수준입니다만 점점 비중이 올라가면은 기존에 조금 낮은 실적 때문에 고민했던 업체들이 이제 흑자로 돌리고 영업이익 관련해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2차 전지 산업 그리고 뭐 AI 반도체 소부장 기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산업처럼 뭐 코스닥에 여전히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코스닥에 들어가는 것 어떻게 보세요? 일단 코스닥이 지금 상승한 이유는 코스피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대형주들이 좀 부진하자 순환매 양상이 나타났는데 정부가 이제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고, 다만 수급이 개선된다라고 해서 이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냐는 아니에요. 왜냐? 단지 수급, 여건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올라간 건 모래성 쌓기와 똑같아요. 쑥 빠집니다. 그런데 실적이 뒷받침되면 그건 바로 다시 체질이 굳건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약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아마 하반기에는 오히려 유가증권 시장보다도 코스닥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다만 조건은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평론가님 예상은 어떠신가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수급이 좀 돌아와야 되는데요. 개인 수급보다는 이제 하반기에는 기관 수급이 좀 확실하게 돌아올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 같은 장기 투자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정부가 연기금이 코스닥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요. 코스닥에 투자하는 것을 성과에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구조적으로 연기금 자금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지금 루트를 마련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확실히 수급이 좋아지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코스닥이 사실은 좋은 기업도 많습니다만 부실 기업도 좀 네. 많아요. 이거를 좀 개인들에게 그동안은 알아서 솎아내십시오라고 했는데 너무 난이도가 높은 질문이었죠. 근데 이걸 이제 정부가 골라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장이 조금 더 뭐랄까요 정제된 후에 들어가신다면 다소 지금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다 반영된다면 하반기에 천선은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지배적인 전망이니까요. 지금보다는 약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적어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기대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코스닥 시장 쉽게 말해서 뭐 기회와 리스크가 함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 뜨거운 코스닥 시장. 그 어느 때보다도 옥석을 가리는 신중한 안목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